좋아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했듯이 앤소니 알바니수는 호주 역사상 최악의 총리입니다. 그리고 그의 수많은 실수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실수는 미국과의 동맹을 위태롭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비판을 공정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주에 관한 한 그가 현재의 석유 위기를 정말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5월까지는 우리가 기름이 바닥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자면 말장난은 아니지만 위험한 물에서 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부분을 잘 해냈어요. 더 잘할 수도 있었지만 이해할 만해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요. 그는 2022년이나 2023년부터 권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더 잘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는 코로나 대참사에서 뭔가를 배웠어야 했어요. 우리는 자급자족을 하거나 비축률을 더 많이 보유했어야 했죠. 하지만 알겠어요. 더 시급한 문제를 이야기해 봅시다. 그는 미국과의 동맹을 위태롭게 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도널드 트럼프는 호주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고 최소 3번이나 호주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또 누가 우리를 돕지 않았는지 아세요? 호주는 돕지 않았어요. 저는 동맹이 완전히 끝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는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가 틀렸고 앨버니지가 잘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만이 알겠죠. 이제 그의 말을 들어봅시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자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즘 아침마다 휴대폰을 들고 대통령이 또 무슨 일을 했는지 생각하게 되시나요? 아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긴 하지만 보통 중동 지역의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영구적으로 평화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보는 것입니다. 긴장이 완화되고 민간인 희생이 끝나고 끝이 났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역사상 가장 인간적인 대통령 덕분에 민간인 희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급힌 롱아일랜드, 이름이 자꾸 생각 안 나는데 거기엔 14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산박 공격의 대부분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 섬을 완전히 파괴하세요. 제가 그렇게 하자고 제안하는 건 아니지만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겠지만 적어도 위협은 무력화되고 세계 경제는 다시 정상궤도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평화에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이란인들에게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핵무기를 획득하려는 시도를 멈추며 세계를 인질로 잡는 일을 중단하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동맹국들인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왕국도 역시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평화가 오길 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슬람 정권이 전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세계 경제를 인질로 삼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이웃국을 괴롭힐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를 바꿀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전쟁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생각하면 미국에 조금이라도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우리 편이라는 것이 행운이고 또는 우리가 그들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들의 편에 설 수 있으며 그래서 이해관계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봐요. 이해합니다. 정말로 이해해요. 모든 나라는 자기 나라의 이익을 챙겨야죠.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챙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IRDC의 영향력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보여줄 완벽한 기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약해 보입니다. 민간 인프라의 손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이 곧 항행의 자유가 보장된 채 개방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게 제가 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게 호주인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 시민들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이 세계적인 분쟁이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전 세계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씨는 물론 많은 말을 하지만 오늘 아침에도 여러 나라가 이번 봉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도 도움을 요청받았습니까? 우리는 도움을 요청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온 것은 계속해서 지원하는 일입니다. 저는 중동 지역에 있는 우리의 외지테일 항공기의 운용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것은 특히 아랍에미리트와 걸프 지역에 방어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란의 이유 없는 공격으로 인해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피해자가 된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물론 특히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와 아부다비에는 약 2만 명 정도의 호주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의 우방들에게 방어 지원을 제공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비판은 그가 호주에게 명확하게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앤서니 알바니즈는 우리가 요청받지 않았다고 여러 번 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토니 에벗이 말한 것처럼, 그리고 저 역시 우리가 자원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란이 우리에게 전쟁을 선포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정말 장기적인 결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직접적으로 석유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싱가포르, 일본에서 정유 제품을 받고 천연가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앤서니 알버니지가 실제로 영리하게 우리를 다가오는 연료 위기에서 벗어나게 한 방법입니다. 알버니지는 싱가포르와 일본 양쪽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이고 신뢰할 수 있게 가스를 공급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싱가포르, 일본, 우리 사이의 해상 운송로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에 맞는 보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고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란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란 혁명 수비대가 사우디 석유가 일본과 싱가포르로 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 그들이 호주에 석유를 주고 있는데 호주는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건 총리께서 고려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고 그래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만약 미국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국이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알버니즈 총리가 훨씬 더 영리하게 대처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알버니즈 총리님. 하지만 여전히 호주 역사상 최악의 총리입니다. 제3세계 이민자들로 호주를 망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우리에게 요청한 대로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공세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평화회담이 재개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갈등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세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길어질수록 영향은 더 커질 것이고 그 여파도 더 오래 갈 것입니다. 세계가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저도 이 주장이 매우 널리 퍼져 있다는 걸 압니다. 이 갈등이 오래 지속될수록 여파가 커지고 위기도 더 커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말했듯이 그에 따른 여파도 더 커질 것입니다. 또 다른 주장으로 미국은 석유 생산량을 계속 늘리고 있고 그 석유는 최고 품질의 라이트 스위트 원유입니다. 분명히 그게 가장 정제하기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것을 더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 석유 공급에는 20%의 부족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격차를 좁힐 수 있다면 우리는 석유 가격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석유 공급을 늘리게 되면 예를 들어 1년이나 2년 후에는 우리는 전혀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또 다른 장기적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이 논쟁에는 또 다른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등이 끝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점을 이미 분명히 밝혔습니다. 당신은 연료 확보를 위해 다시 해외 출장을 갑니다. 이 봉쇄가 계속 길어진다면 그리고 이 협상이 신속하게 재개되지 않는다면 우리 지역에서 각국이 자국의 이익만 챙기고 일부 국가는 천연 자원이나 석유, 가스 같은 것들을 보유하려 할까봐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싱가포르로부터 호주와 싱가포르 간의 양방향 무역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는 합의를 받았습니다. 싱가포르는 우리 정제 연료의 약 25%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싱가포르의 LNG 수요 중 약 32%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영향력이 있으며 싱가포르에서 더 많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브루나이는 우리 디젤의 약 9%를 공급하는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들은 또한 비료의 주요 공급업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번 분쟁의 결과로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호주에 연료를 공급하는 세 번째로 큰 공급국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브루나이의 술탄과 말레이시아의 안와이 이브라힘 총리를 만날 예정입니다. 저는 두 군 모두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양국 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4년 동안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구축하는데 우리가 투자한 노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지역의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제 중 하나는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것이 좋은 답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미 그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연료 위기가 통제불능 상태가 되지 않도록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새로운 허가를 내주지 않아 한 석유를 시추하지 못하게 한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 국내 석유의 97%가 우리 정유소로 가지 않고 싱가포르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게 전적으로 그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그건 전체 기후 이념을 탓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직 뚜렷한 입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심해야 하며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효과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석유 채굴을 중단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탄소 발자국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석유 정제소를 폐쇄하고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그들이 이산화탄소를 환경에 배출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전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배를 위험한 수역에서 벗어나게 했을지라도 이건 여전히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자체 석유 정제소를 폐쇄했습니다. 그럴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정부가 알다시피 다른 나라에서 완제품을 사오는 게 사실 더 쉽고 저렴하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석유 정제소를 소홀히 하고 업그레이드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제소들은 2차 세계대전 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그레이드가 필요했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저렴한 해결책을 찾았고 그 결과 우리는 취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린 대륙 하나를 통째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만큼이나 큰 나라를 가지고 있고 자원도 풍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나라의 석유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총리님을 보내기 전 아침에 시청자분들께 연료 절약 방법을 여쭤보니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은 정부가 새로 시작한 2천만 달러 규모의 광고 캠페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담긴 팁들이 너무 뻔한 이야기라는 지적입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의 세금을 잘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캠페인을 진행하신 건가요? 물론입니다. 이 캠페인은 저희의 4단계 계획을 알리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주와 준주와 협의하여 2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를 계속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공공정보를 제공합니다. 저는 분명히 어젯밤에 캔버라에서 외출 중이던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서 루프렉을 제거하면 무게가 줄어들고 연료 소비도 줄어듭니다. 연료를 절약하는 데 좋죠. 그리고 뭔지 아세요? 돈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점을 생각 못 하셨죠.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조치들,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하고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은 소박한 캠페인이지만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4가지 단계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이 갈등이 시작됐을 때 일어난 이유 중 하나는 꼭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수요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정보가 퍼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제리캔에 기름을 채워서 픽업 트럭 뒤에 싣고 자동차에도 기름을 가득 넣었습니다. 그런 행동은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고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사람들이 화장지를 쌓아두던 것과 달리 차고에 연료를 가득 채우는 것은 좀 다릅니다. 이 집들은 그야말로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팬데믹.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정보가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인터뷰의 끝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저는 제 편이 그를 부당하게 비판한 것에 대해 제 편을 비판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걱정 마세요.
연료 공급은 안전하고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연료 소비를 현명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공정한 비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부족 현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주유를 시작할 테니까요. 보신 것처럼 사람들은 휘발유를 아껴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악순환을 만들고 실제로 그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거죠. 또한 총리 입장에서 3주 후 면연료가 다 떨어집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모두 공황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총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쩌면 거짓말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거짓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정치인들은 영리하죠.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은 아니지만 말을 잘 포장합니다. 그가 완벽하게 말했듯이 사람들이 연료를 아껴 쓰기 시작하면 그것이 부족 현상을 일으킬 것이고, 사람들이 평소처럼 휘발유를 계속 샀다면 그런 부족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를 크게 비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잘 모르겠네요. 아마 이 영상이 앤서니 앨버니즈를 칭찬하거나 다른 영상들처럼 강하게 비판하지 않는 유일한 영상일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즉각적 위협이긴 했지만 가장 큰 위협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호주는 더 큰 위협, 즉 유럽에서처럼 인구 붕괴와 사회 붕괴에 직면해 있습니다. 영국에서 보듯이 거의 매일 영국에서는 거의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모습을 담은 영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호주에서도 일어날 것이고 앤서니 앨버니즈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그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그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